즉 엔비디아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안에서 조달망을 재구성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드쇼트입니다. 2025년 4월 들어 주식시장이 폭락에 폭등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술주들이 다같이 흔들흔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와중에 버티는 놈이 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엔비디아입니다. 트럼프가 반도체에도 관세를 예고했는데도 월가의 핵심 브로커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합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최고의 선택지 중 하나이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엔비디아가 왜 상대적으로 안전한지, 그리고 주가가 떨어진 지금 엔비디아는 진짜 매수 기회인지 함께 이야기해 보시죠. 우선 일명 트럼프의 해방의 날 관세 선언 이후에 놀랍게도 스마트폰, 노트북, 반도체 등 핵심 전자제품은 일단 관세에서 제외된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출처는 블룸버그 보도인데요. 이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스마트폰, 컴퓨터, 칩 등을 이른바 상호주의 관세에서 면제시켰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면제는 일시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반도체에 대한 관세는 매우 곧 부과될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은 관세 품목에 반도체가 빠졌지만 언제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엔비디아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이유는 뭐냐? 엔비디아는 다르다는 겁니다.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는 전망하기를 엔비디아는 관세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가 매우 적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자,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엔비디아 공급망의 유연성입니다. 트럼프의 관세가 강력하긴 하지만 엔비디아는 이를 대비해 북미 공급망을 강화 중입니다. GB200 슈퍼컴퓨터는 이미 북미에서 조립 가능하고요. 혼하이는 멕시코에서 조립 라인 확충하고 있고요. ZT 시스템스는 미국 내 생산 가능성이 있으며 비앙카 보드는 멕시코에서 생산 능력이 급증했습니다. 즉 엔비디아는 중국산 부품 의존도를 줄이고 USMCA, 즉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안에서 조달망을 재구성 중입니다. 자, 이러한 분석이 어떤 의미냐? 쉽게 말해 엔비디아가 일부 품목에서 관세를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모건 스탠리가 제시한 두 번째 이유는 칩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너무 세다라는 겁니다. 일례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은 출시도 전에 이미 매진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CEO인 젠슨 왕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요가 미쳤습니다. 블랙웰은 전량 매진입니다. 모건 스탠리도 이렇게 말합니다. AI 시장은 GPU에 목말라 있습니다. 수요는 가격에 둔감하고, 즉 아무리 가격이 올라도 필요하면 산다는 거죠. 공급망이 유연한 엔비디아는 경쟁자보다 유리합니다. 이처럼 엔비디아의 GPU는 현재 모든 대형 AI 기업들이 목을 매는 필수품입니다. 예를 들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만들 때, 자율주행 차량을 학습시킬 때, 검색 엔진이 사용자 질문을 예측하고 응답할 때 등등 이 모든 작업엔 수십만 개의 GPU가 필요합니다. 지금도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고 있어서 오히려 구형 칩까지 팔리는 상황이죠. 지난 2025 GTC에서 젠슨 왕은 이러한 말도 했습니다. 데이터 센터 자본 지출은 2024년 4천억 달러에서 2028년이 되면 1조 달러, 2030년에는 2조 달러까지 갈 것이다. 즉 젠슨 왕 CEO의 말은 데이터 센터 시장은 지금도 확장 중이고 엔비디아는 그 중심에 서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쯤에서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가 일이 좋은데 주가는 왜 이렇게 떨어졌니? 사실 트럼프의 관세 발언 직후 엔비디아 주가는 14% 하락했고요. 동일 기간 S&P 500 지수는 10% 하락했어요. 어라? 엔비디아가 더 많이 하락했네? 그 이유는 시장 참여자들이 공포 매도를 한 거죠. 일명 패닉 셀. 미국의 재무 및 투자 정보 제공 회사인 더 모틀리 풀은 이에 대해 엔비디아는 AI 전쟁의 주인공입니다. 당장 주가가 빠져도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은 오히려 매수 기회입니다. 엔비디아의 주가 밸류에이션을 분석해보면 현재 주가는 고점 대비 약 26% 하락, 2023년 이후 가장 낮은 PER, 이는 S&P 500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엔비디아의 올해 예상 매출 성장률은 플러스 56%, 내년은 플러스 23%입니다. 시장 평균을 훨씬 상회합니다. 그래서 더 모틀리 풀에서도 말하길 이러한 엔비디아 가격대는 아주 오랜만이고 지금은 고점 대비 저렴한 주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들은 엔비디아의 미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비율을 제시하는데요. 그들은 이렇게 전망합니다. AI에 대한 투자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는 올해에만 AI와 데이터 센터에 3,200억 달러, 한화 약 430조를 투자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술 기업들의 투자의 중심에 누가 있다?
70에서 95%의 점유율을 가진 엔비디아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 투자는 단점이 없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투자건 간에 위험 요소가 있긴 마련이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관세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최근 2개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을 철회했어요. 만약 이런 흐름이 확산되면 엔비디아도 결국 타격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 정리할게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아직 칩에 대해서는 본격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다. 설령 부과된다 하더라도 엔비디아는 공급망 다변화로 타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엔비디아의 칩인 블랙웰이 출시 전에 매진된 것만 봐도 AI 수요는 여전히 폭발적이다. 주가가 내려간 지금 엔비디아의 밸류에이션은 매력적이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엔비디아는 여전히 AI 중심에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해보니까 어떠세요? 엔비디아에 대한 공포 매도는 너무 빠르다는 말 이제 실감나시죠? 주식 투자에서 중요한 건 단기 이슈보다 장기 흐름임을 잊지 마세요. 지금 AI 시장은 여전히 시작 단계임을 기억하도록 합시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엔비디아에 대한 다른 의견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